안녕하세요. 뱅크트리 전부장입니다. 오늘은 GPL 투자를 이제 막 시작을 하셨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펀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구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펀딩이 되면 차주님에게 저희 쪽에서 연락을 드려서 기본적인 조건, 준비하셔야 될 서류들, 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류가 준비가 되면 일정을 잡아야겠죠. 왜냐하면 차주님과 직접 법무사님께서 만나셔서 징구 서류를 받고 또 자서 서류를 작성을 해서 그 징구 서류와 자서 서류 모두를 채권자님께 온라인상으로 보내드리고 실시간으로 심사를 함께 진행한 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기표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징구 서류, 자서 서류, 기표 이런 용어들이 좀 낯설죠. 그래서 용어 설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징구서류란, 차주님께 전화를 드려서 징구서류가 무엇이며 15종 정도 됩니다. 이 서류들을 안내하고 차주님께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징구서류는 징구란 돈이나 곡식 따위를 내놓으라고 요구함, 이런 뜻이네요. 이 징구서류는 채권자 입장에서 이 채권자와 차주님과 말하자면 계약관계가 성사되는 이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 계약관계가 성사되려면 이 GPL 채권은 결국에 대출을 해주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안심할 수 있는 신뢰감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채권자와 차주님은 본 적도 없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신뢰감이 당연히 형성되기가 어렵죠. 이랬을 때 공식적으로 채권자 입장에서 이러한 서류로 확인을 시켜주면 내가 안심할 수 있겠다. 그런 신뢰감을 드릴 수 있는 서류들이죠. 그래서 그 서류 목록을 징구서류 리스트로 저희가 차주님께 안내를 해드리고, 그러면 자서 서류는 자서의 뜻을 보겠습니다. 자서란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본인의 이름이나 상호를 적는 일, 일반적으로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짧게 말하면 자필 서명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서 서류는 이 차주님 스스로 자필 서명한 서류를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대출 약정서라고 할 수 있죠. 대출 약정서는 절대로 다른 분이 작성을 해서는 안 되죠. 차주님 본인이 자필 서명을 하시고 본인 인감에 찍혀 있는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는, 이런 걸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구 서류와 자필 서명한 자서 서류들, 이렇게 15종 한 30개 정도 됩니다. 요 서류들을 채권자에게 온라인으로 보내드리고 실시간으로 저희 뱅크트리 전부장과 본부장님, 그리고 실장님, 그리고 법무사님, 법무사 사무소에 계신 과장님, 이렇게 5명과 함께 채권자 이렇게 6명이 심사를 진행을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때 대출금을 보내드릴 수 있죠. 이때 기표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기표가 무엇인지 그 기표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표는 승인한다 라는 의미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승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대출금이 집행이 됐다는 이야기죠.
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진행 과정을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권자님께서 레퍼런스를 보시고 대출 금액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시면 네, 펀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차주님께 연락을 해서 징구 서류를 안내를 해드리고 또 기본적인 뭐 금리 조건 또 설정 금액 뭐 이런 부분을 다 안내를 해드리고 차주님이 오케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정을 잡아서 만납니다. 그러면 차주님과 만날 일정이 잡혀지면 채권자에게 그 일정을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언제 몇 시에 자서 진행 예정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럼 채권자님께서는 그날까지 대출금을 준비를 하셔야겠죠. 채권자님께 그 자서 일정을 안내를 해드리면 채권자님께서 대부분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러면은 뭐 저는 돈 준비하는 거 말고는 해야 될 일이 없나요? 제가 뭐 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자서하는 날 제가 안 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보통은 그 채권자님들이 물론 참가하셔도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은 참석을 많이들 안 하시죠. 왜냐면 이게 전국구로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뭐 가까운 곳에서는 경험상 참석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반드시 그 참석을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은 보통은 이제 법무사님이 진행을 하시고 또 저희도 참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채권자가 참석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그날 자서가 진행이 되면 징구 서류와 자서 서류를 확인하고 이제 대출금을 집행을 해 주셔야 되는 그거 준비를 이제 해 주셔야죠. 그리고 당일날 이게 서류상 이제 이상이 없었을 때 채권자가 차주님 계좌로 직접 입금을 하지 않고 보통은 법무사 사무소 법인 계좌로 입금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혹 이제 당일날 차주님을 만났을 때 건강보험이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내가 차주님도 모르던 지방세가 또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재산세나 또는 양도소득세라든가 또는 자동차세라든가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차주님도 생각을 못했던 이런 체납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계약관계가 깨지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출금에서 많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차주님이 그 체납된 거를 정산을 하고 내가 차액을 대출을 받겠다 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차주님 입장에서는 이 체납된 부분을 본인의 자금으로 완제를 하고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대출 진행하기가 굉장히 번거롭죠. 그리고 이 쌍방에 또 그럴 필요가 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채권자가 대출금 1,000만 원을 법무사 사무소 법인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법무사님께서 그 자금을 가지고 체납되어 있는 건강보험료라든가 뭐 지방세라든가 이런 거를 완납을 하고 그리고 서류 보완을 한 다음에 그 차액을 차주님이 원하시는 본인 계좌로 입금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기죠. 나는 분명히 1,000만 원을 입금을 했는데 그러면 그 차주님 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안전한가? 라는 의문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사 계좌를 경유해서 차주님께서 입금을 받겠다라는 서류 또한 자필 서명으로 자서 서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표가 완료가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대출금은 집행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채권자님께서 이 징구서류와 자서서류 원본을 받으셔야죠. 자, 그러면 법무사님께서 그날 우리는 이 등기소에 근저당 설정, 전세권 설정, 이 등기서류를 접수를 하고 그날 당일날 처리가 다 되지는 않죠, 보통. 이제 며칠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기표가 가능한 것은 우리는 접수증만 확인을 하고 기표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또 하나의 또 질문이 생기죠. 설정이 완료가 된 게 아닌데 내가 접수증만 믿고 대출금을 집행을 해도 나는 안전한가요? 예, 안전합니다. 이 등기소의 전산 시스템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저당 설정권 또 전세권 설정권 접수를 했을 때 만에 하나 다른 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면 이 등기소 전산은 하나이기 때문에 튕겨서 나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라고 등기소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100% 접수한 대로 진행이 되는 걸로 확실하기 때문에 접수증만 확인하고 대출금은 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짧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퍼런스를 보고 이 채권 내가 해야겠다. 제가 하겠습니다. 또는 저요. 라고 했을 때 펀딩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 차주님과 통화를 해서 차주님께 안내를 하고 일정을 잡죠. 자서 일정을 잡습니다. 그럼 채권자에게 언제 몇 시에 자서 예정입니다 라고 일정을 안내를 해드리죠. 그러면 채권자님께서는 그날까지 그 대출금 집행할 준비를 하십니다. 그날이 돼서 법무사님께서 출장을 가서 차주님께 징구서류를 받고 자서서류를 작성한 다음에 6명이 심사 진행을 하고 심사가 완료가 되면 채권자님께서 대출금을 집행을 합니다. 이때 집행은 법무사 사무소 법인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법무사님께서 마무리 정산을 다 하신 다음에 차주님 계좌로 입금이 되면 이제 기표가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완료가 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징구서류와 자서서류를 포함해서 등기 설정이 끝난 등기필증을 포함해서 채권자님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